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0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권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 566포인트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외환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15원 50전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1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15원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의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장중 1014원 7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1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위험 선호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캐리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내구재 주문과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지역 제조업 지수 등은 크게 호조를 보인 반면에 핵심 자본재 수주와 주택가격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지표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이어지는 아시아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들이 비록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일본 중앙은행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그것들과 대비되고 있고요. 이는 달러화의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이처럼 중국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상품 통화와 원화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등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추가로 약세가 예상되는 엔화와 유로화를 팔고 그 대신 아시아의 고수익 통화에 투자하려는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이대로 계속 하락세를 보여줄까요? 전망 짚어주시죠. 네, 캐리 트레이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재료가 오는 28일과 29일 유럽장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28일에는 독일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9일에는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됩니다. 두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드라기 총재가 잭슨 홀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모든 이용 가능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 경우 유로화는 추가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유럽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글로벌 위험 통화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겠고요. 이것은 달러 원에게는 매우 분명한 하락 재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이미 1015원대가 하향 돌파되면서 다음 지지선은 연 저점인 1008원대가 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환율의 하락세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독일과 유로존의 물가가 부진한 점을 명분 삼아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경우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위험 통화들이 모두 동시에 투자 통화로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의 속도만이 완만하게 제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가 상승 분위기 고조로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여건이 긍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뚜렷한 주도 섹터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끝으로 소비 중심의 대응 유효를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시장 전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일단 방금 전에 앞서서 외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정유팔 팀장의 의견,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좀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음 주 있을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인 유로의 약세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달러의 강세와 아울러서 원화의 강세. 결국에 본다면 위험 자산 내지는 이머징 국가로의 어떤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의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여건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단초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물론 우리 시장 지난밤 글로벌 미국 시장의 상승 그리고 유로존 시장의 상승에 맞물리면서 어떤 큰 폭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점차 이제 상승폭이 다소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꺾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일단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분위기 계속해서 편승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우세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일단 계속되는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조금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고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반대편에서 정책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시장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뚜렷한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안 오르고 가장 좀 우리들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경기 민감 대형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선주를 비롯한 화학주, 철강주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다시금 재차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와 관련된, 경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기 민감 소재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모멘텀을 다소간 좀 다르게 바꿔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과연 시장을 지배하는 모멘텀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대외적인 어떤 재료 부분과 대내적인 재료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외적인 재료,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호조 부분, 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어떤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대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어떤 우리 국내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이런 대외적인 부분보다는 역시 대내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 기대 모멘텀 과정에서 일단 확인 쪽으로 조금은 좀 어떤 밸런스가 좀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어떤 부양책 쪽에서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오늘 역시 부각이 되는 부분이 결국엔 배당과 관련된 그런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순환매 형성의 어떤 서로 꼬리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의 어떤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관련된 그런 관점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앞서서도 제가 이제 그 경기 민감 산업재 부분, 화학이랄지 철강이랄지 조선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어떤 관점 자체가 과거 제조에서 지금 현재 소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중국의 큰 소비 강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 부분이 우리 시장에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과거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줘왔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모멘텀, 결국 국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그런 순환매 부분과 중국과 관련된 시각의 변화 부분, 이 부분이 당분간은 시장 내 주요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 지속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앞서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성산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비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국내 경기부양책 역시 민간 소비와 매우 밀접한 방향으로 경기부양책의 방향성이 맞춰졌고요. 중국을 보는 관점 역시 제조에서 소비로 관점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아울러서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중국 국경절 연휴, 그다음에 중추절 연휴, 그다음에 더 지나간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이제 앞으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시장 내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소비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품주와 또 게임주들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대응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 특히나 이제 컴투스나 그동안에 관심을 보였던 게임빌 같은 종목들, 오늘 다소간에 이제 그런 종목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좀 부침 양상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쪽과 관련된 관심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 가장 중심에 선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하면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서 고정비를 커버하는, 고정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영업상, 매출상의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 영업 관련된 매출이 곧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영업의 이익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게임주랄지, 모바일 게임주랄지, 아니면 화장품이랄지 다 비슷한 어떤 양상의 종목이다라는 것. 조금은 좀 가벼운 종목으로 아직은 좀 계속 갖고 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 매우 매력적인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싼 주식을 다시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매집해가는 그런 전략 역시 병행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컴투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큰 폭의 컴투스의 이제 큰 폭 하락, 이틀 전에도 이제 조금 하락이 있었고요. 일단 개별적인 이슈로 저는 여겨집니다만은 컴투스와 관련된 게임빌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아직까지 이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좀 매도 사인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지금 매도는 조금 늦추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수 역시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확실하게 어떤 관점의 변화, 시장 내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관점, 어쨌든 컴투스 관점에서는 그냥 이제 홀드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무나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10분 여러분들께 특징주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여튼요, 2070포인트를 넘어섰죠. 그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어떤 종목들이 완전한 주도주다 하는 게는 잘 안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가운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세미나를 했을 때 좀 느끼는 내용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것도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뭐냐면 미국 시장도 쳐다보지가 않고 더불어서요, 중국 시장도 안 쳐다보고 계신데, 중국 시장이요, 지금 2200포인트 상위 종합지수가 올라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번에 2000포인트가 깨졌다 했었는데 지금 22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민감한 산업들, 특히 이제 민감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선주 계속해서 삼성중공 같은 종목들 강력히 매수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죠. 여튼요, 시장은요, 일단 방향성이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2200에서 2300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속에서 어느 것들이 가느냐가 문제겠지만, 지금은 현재 저가 대형주들이 가장 매력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다림을 주고 돈을 가져오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죠. 이런 포인트로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요, LG U+ 가져와 봤습니다. LG U+가 장 초반에는요, 꽤 강세가 나왔어요. 11,000원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약보합선으로 살짝 밀려 내려왔네요. 1,700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튼, 최근에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800원, 9,000원이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11,000원을 터치하고, 11,0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10월 달에 단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통법이 발효가 되고 나면 이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통신회사들의 실적을 좋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부터 LG U+가 지금 영업 정지 들어갑니다. 7일간의 영업 정지가 들어가죠. 원래 14일이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영업 정지가 들어가도요, 주가는 꼼짝하지 않죠. 왜 그랬냐면 영업 정지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다 들어가더라. 영업 정지 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항상. 왜냐면 영업 정지하는 동안에 마케팅비가 작게 나간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여튼 오늘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공방이 좀 치열하고 상황인데요, 이 공방이 치열한 이유도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11,000원대의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좀 체크해보자면,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외국인하고 특히 증권사가 매도가 했어요. 계속 뭐 일방적인 매도가 나왔었는데, 3월 달에요, 먼저 살짝 외국인들이 먼저 돌아서요. 3월 달에 돌아선다는 것은 가격이 이제 만원대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는데, 7월 말에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LG U+ 4.4%를 블록딜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 외국인과 기관들 다 나눠서 가져가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외국인 기관의 지분이 4% 정도 올라섰겠죠. 그러고 나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그간 쭉 팔았던 기관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 한 이후에는요, 오히려 전혀 팔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씩 사면서 주가가 블록딜 이후에 또 강세가 나타나는. 최근에요, 이러한 이제 주가 블록딜로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넘어간 종목들이 블록딜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LG U+ 동일선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 좀 짚어보면, 여러분들 알뜰폰 아시죠? 알뜰폰 시장이 기존에 CJ 헬로 또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헬로 모바일이죠. KT하고 LG U+도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알뜰폰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미디어로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요, 단 한 달 만에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폰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아주 좋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LG U+ 결국에 이익으로 잡힐 것이니까 이러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요,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LG U+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LTE 시장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잠식을 했죠. 근데 이 잠식이 이제 거의 고착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SK텔레콤 50%,
한 7, 8%는 KT, 23, 4%는 LG U+. 그래서 딱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유지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LTE 가입자의 어떤 변동과 그리고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 속도가 딱 정체가 되어 있는 게 2분기 실적에 나왔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충격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펜텍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ARPU 가입자당 매출액이 증가되는 게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 이 부분은 현재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 좀 챙겨보면은요. 여튼, 단통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면 이 4분기에는요, 분명히 이런 실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돼요.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튼 3분기에는요, 그래도 영업이익 1,54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826억 원 정도는 전망이 되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현 주가는 전혀 뭐 부담이 있는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11,000원대에서 왜 이틀 동안 이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류밴드 보시죠. 밸류밴드를 보면은 저 밑에 하단부에 두 번째 선 보면 네모 박스 쳐놨죠. 저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 자리였고요. 어느덧 A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저게 적정 주가죠. 실적 가치와 그리고 시장 가치상의 현 시점의 적정 주가가 바로 저 A 포인트인데 A 포인트 가격이 얼마냐? 11,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11,000원이 나왔잖아요. 적정 주가까지는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적정 주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기대감들, 어떤 전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아까 단통법 시행 이후에 이제 4분기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 4분기까지 해서 바로 저 B 포인트 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가 가능한 영역이네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A 포인트 적정 주가에서 일정한 공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 포인트를 향해서 충분한 기대치를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줄 수 없느냐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지금은 일정 부분 이 적정 주가의 근방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요, 짧은 기간 조정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간 조정과 더불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인데, 그 타이밍을 노려서, 자, 만 원 부근이라면 기분 좋게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면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700원인데, 10,000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팔았다가 다시 살까?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직은 뭐 적정 주가 내지 저평가 수준이고, 단기적으로 이게 LGU 플러스 수익 내겠다 들어오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4분기 통틀어가지고 13,000원까지의 랠리를 생각하시고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9월 중에 10,000원대 진입을 하며 그 정도의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늪에 빠져있던 LED 시장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3분기에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TSP 업체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뭐 TSP 업체들 뭐 일부 종목들은 뭐 한 8%, 9%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LED 관련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그 LED 관련 종목들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제가 이제 5만 원 정도에는 위험 신호를 좀 드렸고 그리고 대부분 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좀 권해드렸던 업종군입니다. 이제는 또 LED 종목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부터 LED 종목은 이제 된다라고 또 다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ED 종목은 이제 어떤 시각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좀 봤었을 때는 LED는 이제 시장이 열리는 단계죠. 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LED의 성장성과 경제적인 효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LED는 지금 이제 그 LED의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매년 15.8% 정도가 시장이 좀 성장할 걸로 이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의 그 성장을 갖고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뭐 15.8%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LED 전체적으로는 15.8%가 성장을 하지만 조명이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연 52%씩 상승을 하는 이런 효과를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뭐 LED의 거의 그 주력은 조명 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LED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들은 뭐냐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13년 후반부부터 업황이 좀 돌기 시작했고요. 14년도에는 어떤 현상들을 좀 보였냐면 확실한 판매 금지 조치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 처리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3년도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명 관련들 매출 비중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ED 가격 자체도 굉장히 떨어졌죠. 이제 10불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원가 절감도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화하는 단계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LED 업체들이 그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거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LED 칩 생산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LG 이노텍이니 아니면 서울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칩 생산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조 조정이 마무리돼서 살아남은 데하고 죽은 데하고 확실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이쪽 업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살아남은 업체들은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파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LED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회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왔다 내려왔다의 어떤 굴곡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 라인들을 가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공급들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2분기 쪽에서는 업황 자체들이 크게 이제 그 실적이 성장하다가 잠깐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5년에는 확실하게 모든 상황들이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LED 업황은 지금부터 더 기대가 되는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최근에 LED주들은 왜 늪에 빠졌던 걸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장기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네. 뭐 LED 업체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서울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지금 차트에서 모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의 매집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2012년도 10월부터 저점을 찍어가지고 2013년도 1년 내내 상승을 했고요. 2014년도 3분기,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서울반도체가 1분기 실적까지는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장할 때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성장이 약간 정체되면서부터 조정이 좀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이제 실적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1년 반 동안 매수한 규모가 3월 7일 고점 기준을 봤을 때 1년 6개월 동안 딱 매집한 물량이 1,100만 주입니다. 1,100만 주라고 하면은 4만 원 정도 잡고 보면은 4,400억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1조 8천억 정도 샀다고 한다면 거의 30% 이상을 서울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집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빠질 때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적으로는 매수가 500만 주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오늘부터 그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추고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성장을 했는데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둔화됐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이 둔화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2분기 영업이익이 130억. 근데 2분기 실적을 좀 따져놓고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조명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다만 IT 쪽 관련 쪽이 부진한 것이 전체적인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건데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이제 LED 업체들은 지금 이제 주가 바닥 확인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남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시작될 건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LED 업황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IT 업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IT 쪽하고 조명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IT 쪽은 결국 이쪽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TV나 이런 쪽, 그러니까 IT 부품 쪽으로 가는 이런 쪽의 그 매출 비중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TV 시장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올라가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황은 당분간 LED 업체의 전체적인 업황에 발목을 잡는 업종 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명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LED가 이제 상업화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된 게 어느 쪽이냐면 일단 백열등 판매 금지 조치로 있어서 직접적인 조명 시장으로는 지금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국면들이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투자들도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ED 조명을 사용하면은 난방비도 좀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전력난에 대한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LED 가격이 10불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는 본격적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 기관의 투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또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조명 시장입니다. 지금 보통 자동차를 할로겐 쪽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의 문제들이 결국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의 문제, 그러니까 정면에서 비치게 되면 눈이 부셔가지고 사고가 나는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LED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명 시장은 아직은 고급차 중에 일부 채택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명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만들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15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서울 반도체가 매출이 이제 1조를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제 2조, 3조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분명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문 비중을 높여놓은 LED 업체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도의 좀 회복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금융주들이 상승을 한다. 상승 초입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을 사실 때 어떤 종목을 좀 사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요, 민감주 중심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대응 부탁드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보시되 부탁드릴 것은 그래도 너무 작은 종목보다는 실적 확인이 끝난 종목 위주로 보시라 말씀드리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인데요. 아래 번호로요, 연락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수급 100조 문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살펴봐 드리자면요, KB금융, 삼성증권, 삼성생명, 네이버, 한국타이어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오늘 그 은행주, 증권주 막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네. 선별을 좀 해왔습니다. 두 종목만 제가 은행주와 증권주 중에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완전 은행주와 증권주들이 꽉꽉 아주 매수가 아주 굉장히 컸는데요. 자, KB금융부터 좀 봐드릴게요. 자, KB금융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자면 그래도 좀 상승폭 분위기가 다시 조정 나온 이후에 급등을 하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다 이래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인데 수급 보자면요. 자, 오늘 외인들이 한 3만 주 정도, 기간이 13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보기 전에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오늘의 수급 상위주들을 금액으로 살펴보자면, 자, 전반적으로 수급 기관들의 매수한 포인트에서 보자면요, 여기 종목들 보자면 KB금융, 우리투자증권, 신한지주, 삼성증권, 우리금융, 삼성생명, 대우증권, 굉장히 많은 금융주들이 딱 기관들의 매수가 보이고, 외인들의 상위 종목도 보자면, 자, 삼성전자를 빼고서요, 뭐 삼성증권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많은 BS금융지주 등등등 많은 이제 금융주들이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자, KB금융 다시 돌아가서, 그럼 KB금융 자체에 상승 분위기 나올까요? 굉장히 많은 금액 사주고 있죠. 외인이 54억, 기관이 13억입니다. 차트 흐름으로 보더라도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큰 N자형 파동을 좀 그리는 모습이에요. 좀 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수급 분위기도 양호하고 오늘장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들의 매수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인 꾸준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세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대응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증권이죠. 자, 삼성증권도요, 최근의 흐름에서 천천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한번 급락 뺀 이후에 다시 상승세 급등합니다. 오늘 6%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게 올라가네요. 자, 흐름에서 보건데 조정을 이용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21선 깨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 보자면 오늘장 수급은 현재 보니까요, 외인이 65억, 기관이 31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외인이 65억 정도 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31억 정도를 양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최근에 수급은요, 기관은 매수가 안 들어왔었는데 기관은 매도를 일관했어요. 외인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 양매수 들어오네요.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흐름 자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수급이 양매수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지는 내일장 결정되지 않을까,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라서요,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자주 거론을 드리고 있어요. 수급 포인트 자체가 꺾이지 않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수급 포인트도 보자면요, 최근에 8월 13일부터 해서 며칠입니까? 4일, 5일.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양매수 며칠? 9거래일 연속 양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빼주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만이 빠져나가는 모습. 긍정적이죠? 차트 보게요. 차트 보자면, 이거 차트 보자면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봉으로 보자면 요 포인트가 바로 9거래일입니다. 자, 많이 사주고 있어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근데 여기가 고점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한 11만원 부분이 고점 포인트라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수급은 들어와요. 이 포인트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타이밍이에요. 불안하다고요.
어떻게 갈지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 자주 드리고 있죠. 현재로서는 매도를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가 보이면 정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를 지금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61선, 120선 아래 내려왔다가 수급 매력도가 좋아진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구간대 살펴보자면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오지 않았나.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요. 외인과 기관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최근의 수급 포인트는 기관이 몇 거래일,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은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어요. 양호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흐름상으로 보건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주면서 다시 80만원대까지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자 라고 좀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한국타이어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한국타이어가. 많이 밀렸는데 다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인가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한국타이어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 편입된 종목입니다. 주가는 근데 이렇게 많이 밀립니다. 와, 그렇죠? 요 포인트와 더불어서 요 정도 이제 하단 포인트 밴드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요 정도 구간에서 봤을 때 상승을 주면서 다시 얼마? 한 54,500원 위로 나오는 그림이 보이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오늘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계속 들어온다. 그렇다면 이 친구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요.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수량으로 볼게요. 기관이 몇 주입니까? 8,000주가량이고요. 외인들도 한 9,000주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외인이 팔고 나갔었는데 매수로 돌아선 모습. 양매수가 다시 잡히려는 모습. 바닥 확인이 조금 되고 있지 않나. 내일도 만약에 수급 포인트가 잡힌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잘 지켜보자 판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종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이요. KR모터스입니다. 네, 코라홀딩스의 자회사죠. 자, KR모터스가 1,000원에 10%예요. 자,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요. 마이너스 9% 정도 현재 손실이 나오고 계실 텐데요. S&T 모터스에서 KR 모터스로 회사가 바뀌었죠? 이 포인트에서 보자면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수급 포인트를 찾아보기도 전혀 없는 모습. 아예 수급은 그냥 빵점이다 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수급이. 상승을 주면 모르겠지만 현 흐름으로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다행히 10% 매수하셨는데요. 코라홀딩스가 주가도 최근 다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고 KR모터스 같은 경우도 흐름은 좋지가 않다. 빠져나온 이후에 다시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네, 전체 계좌에서 따져보자면 마이너스 1% 정도 준 거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매도 처리해보자 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10% 매수 정말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일객 볼게요. 7997님 제일객 23,100원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거를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6월이나 5월이나 사셨나요? 아니면은 어제나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늘 사는 건 아니었죠. 어제 오늘 사셨다면 당장 매도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사셨다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왜 같은 가격대인데 다른 의견을 드리냐. 어제나 오늘 사셨다면은 너무 급등 포인트를 노리고 대응한다는 거 좋지 않은 그런 투자 습관이기 때문에 투자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수급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외인이 오늘 시장 현재 16,000주 매도, 기관은 19,000주 매수를 보여줍니다. 어제 시장에서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매수가 잡힙니다. 오늘까지 해서
3거래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현재 매수를 해줍니까? 아시안 게임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남아있다는 판단이에요. 판단인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포인트입니다. 22,500원 22,500원 라인이 깨고 내려가 버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21,000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2,500원 기점으로 해서 손절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네, 요 정도 포인트까지 나올 것 같아요. 24,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22,500원 라인 잡으시고 목표가는 24,000원까지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6899님 38,600원 30%. 38,000원이요. 보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고요. 저도 이 정도 포인트에 한번 매수가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큰 폭의 상승을 줍니다. 바닥이 좀 확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에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평가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계속 어쨌든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해주다가 매도를 계속했어요. 오늘 장은 기관이 그나마 조금 매수를 해주는 포인트라서 바닥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좀 더 봐야 됩니다. 연기금의 흐름을 좀 더 보고 여타 다른 흐름들을 더 봐야 되거든요. 상승 분위기로 한번 분위기 전환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바닥 확인을 한번 시키려는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갭도 굉장히 크죠.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근데 거의 바닥 분위기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타 만약에 또 한 번 흔들려서요. 2만 얼마? 26,500원이네요. 자, 26,500원 라인 전 저점 포인트인데요. 바로 아래 26,500원 라인 못 지키고 또 한 번 흔들릴 경우에는요. 그때는 정말 부탁드리지만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 좋아 보여도 비중 30% 안 된다. 10% 말씀드려요. 10%. 무조건 10%. 재미가 없어도 10%는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아셨죠? 잘 판단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심택 996 하나님 보겠습니다. 7,700원. 자, 7,700원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역시나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전에 매수하셨다면 네,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흐름이 한번 바뀌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에서 또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 주식의 흐름은. 최근에 수급에서 보자면 바닥 포인트, 두 번째 바닥 포인트 나왔죠? 그쵸? 세 번째 바닥 포인트입니다. 자, 요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그림을 진짜 수십 번 그렸는데, 여러분, 바닥, 두 번째 바닥에서 상승 주거나 세 번째 바닥에서 상승 줄 때가 가장 좋은 포인트다 말씀드리잖아요. 매수하신 구간은 어디예요, 도대체? 완전 매도해야 될 때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해야 될 때 매수하셨다고요. 그쵸? 어디까지 갈까요?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얼마까지입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6,800원 정도까지, 6,8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수급 포인트 살펴봐도 투신, 다 던지네요. 자, 어떻게 되나요, 이거? 기간 매수 다시 들어와야 돼요. 자, 8월 11일 기점으로 급락합니다. 그때까지 기간 사주다가 외인 사주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파니까 안 되죠?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입니다. 8월 11일 기점? 네, 거의 이때부터 해서는 뭐예요? 기관들은 매도. 보였잖아요. 기관이 돌아올 때 그때 다시 더 사시던가
물을 타시던가 하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지금으로서는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하기에도 참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늦게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정말 그때 매수하셨다면 8월에 매수하셔서 가격이 그렇게 됐다면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습관 쉽게 안 바뀝니다. 마음 굳게 먹고 습관을 바꾸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돈 못 버십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하이트진로 24,500원에 15%. 5313님 반갑습니다. 자, 하이트진로도 5313님 습관 자꾸 안 바꾸실 거예요? 자, 이런 포인트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매수가가 24,500원. 네. 고점 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차트를 크게 보자면, 완전 크게 보자면, 보세요. 이렇게 크게 보자면,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깨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바닥 확인해야 된다. 쌍바닥은 나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주던가 아니면은 좀 더 가주다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항상 말씀드리자 두 번째 조정 포인트 이용한다. 두 번째 조정 포인트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승을 이게 아니네요. 이런 상승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평행하게 주가를 맞춰가지고 다음 고점 포인트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수급 볼게요. 수급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지켜봐야 될 정도고요. 수급 포인트 오늘 장은 좀 팔긴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아직 그래도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매수 흐름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막 많은 물량을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아직 살아있어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기간이든 외인이든 이 둘 다 같이 조금 작업을 한다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게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다시 바로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해요. 종목 판단하기가. 한 번 더 23,000원 깨지고 내려가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한 번 상승 주면 얼마까지? 전고점 포인트 25,500원 정도 포인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한번 볼게요. 그 이상까지 갈지는 25,500원 갔을 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종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3개인데요. 저랑 하이닉스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끔 있죠, 종목마다? 네. 자, 한 45,000원, 46,000원 정도에다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 한 반등을 주는 것 같아서, 한 47,000원 부근 종가로 해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내봤는데요. 네. 근데 하락 추세가 깊고, 하나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잘 들어오다가 기관들이 어제 매도를 치더니만,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이 현재 35만 주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현재 마이너스 약 3%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는 그냥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빠지면 제가 기다리겠는데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밀려버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매도를 일관해버립니다. 이쯤에서 그냥 빠르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손절은 짧게 치고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3에서 4% 되실 거예요. 내일장에 반등을 주거나 오늘장 정도 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고 오전 방송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대박 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전 방송도 많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은 없습니다. 좀 이따가 9시 저녁 방송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양매수 덕분에 2074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56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